자, 자산시장별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국 증시는 일단, 요거는 중기고요. 예. 미국 증시는 기술적으로는 지난달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거의 복구가 되면서 지난달에 단기 상승, 중기 하락, 장기 상승. 그러니까 중기 하락이었잖아요. 중기 하락 조정에 들어갔었는데, 이번 달에 바로 복구해서 지금은 단기, 중기, 장기 둘 다, 셋 다 상승세로 접어드는 이걸 이제 중장기 상승 추세라고 하는데, 중장기 상승 추세로 다시 복귀를 했다. 이 얘기는 밸류에이션은 지금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고 경기 침체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상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 정도 좋은 상태면 뭐 여기서 잘 안 밀리고 추가로 상승해도 할 말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뒤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우선 이제 미국 증시를 보기 전에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되겠죠.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들 중에 경기 침체를 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 두 가지가 좀 있거든요. 하나는 소득, 하나는 고용인데 이 소득을 왜 보냐면 소득 지표는 결국 미국은 경제의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이 실질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소비가 결정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저축률 좀 감안하면 되는데 그래서 소비가 나빠지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소득, 그 다음이 고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만든 지표이긴 한데 로 데이터 가지고 만든 지표인데 이렇게 전월 대비해서 MOM이니까 전월 대비죠.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 거의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들어갔다는 건 이제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고 결국은 이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소비가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 이제 안 좋은 신호죠. 예외 없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줄어서 지금 거의 0을 깨려고 하고 있어요. 감소로 전환되기 직전 수준까지 와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0을 깨고 이렇게 감소세로 전환이 되면 아마 올 여름 이후에 미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고용인데 고용은 이제 취업자, 총 취업자 수, 비농업 총 취업자 수를 보는데 요게 이제 이 선, 빨간색 선이 누적이거든요. 이렇게 감소하기 시작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고요. 요 전월 대비해서 바가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마이너스 떨어지면. 근데 지금은 보면 마이너스 떨어지지는 않았죠. 지금 아직도 증가세에 있고요. 요게 아마 이게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요 신호가 나는데 요 신호가 나고 나서 요 신호가 나면 이제 확실히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걸 보면 요 신호는 아직 마이너스 감소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 신호도 사실은 여기까지 줄어 있잖아요, 지금. 증가율이 많이 둔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거니까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에 많이 다가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확인된 건 아닌데 많이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소득인데 소득이 나빠지면 이제 확실히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세라면 뭐 별다른 일이 없으면 올 여름 정도 되면 이제 이 마이너스 전환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기에 변수가 감세 법안이에요. 지금 현재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 그러면은 감세를 해주면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그때는 요게 턴을 할 수 있어요. 턴을 하면 경기 침체가 좀 더 미뤄지는 거죠. 시기가. 올해 뭐 하반기가 아니라 저희가 하반기를 예상하고 있지만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으로 연기된다든가 이렇게 이제 좀 연기가 될 수 있는 상황 변수는 있어요. 감세 법안이 얼마나 감세를 해주는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감세 법안이 통과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원에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 조율 결과에 따라서 감세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통과는 되는데 뭐 감세 효과가 별로 없다든가 또는 통과가 안 된다든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감세 법안이 나오면 좀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고용지표예요, 고용지표. 근데 고용지표 요거보다 더 빠른 게 이제 실업자 수,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약간씩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짐은 안 좋은데 아직까지는 뭐 확실치는 않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긴 하다. 온다면 올해 여름이나 가을 정도, 여름 이후에 가을 정도에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간 단위로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지수예요. 그래서 요 지표가 요 0을 깨고 요 기준선이거든요. 까만색. 이 기준선을 깨고 내려가면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시면은 과거에도 이렇게 깨고 내려갔을 때 거의 경기 침체가 왔었죠. 예, 왔었고, 최근에는 2020년 팬데믹 이후에는 2022년에 한번 깬 적이 있었는데, 요때는 경기 침체는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은 박살이 났죠. 그래서 요게 0을 깨면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요게 이제 확대해 놓은 건데, 보시면은 이제 0을 깨기 직전이죠. 그래서 저희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처럼 요것도 거의 이제 경기 침체 직전에 와 있는, 이게 주간 단위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거든요, 신호가. 그래서 이 지표를 봐도, 제가 이 지표를 열심히 보는 지표 중긴 한데, 종합적으로, 경기 침체에 많이 다가가 있다. 이런 지표를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왜 경기 침체를 보냐면, 미국의 증시가 지금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버블 수준에 와 있고, 그러니까 장기도 그렇고, 단기도 그렇고, 단기도 다시 버블 수준에 들어와 있죠. 이게 밸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밸류가 높을 때는 심리는 굉장히 강해요. 관성이 있어서 빠지면 또 올라오고 빠지면 올라오고 잘 안 빠지거든요. 관성이 있어서. 그런데 밸류가 높다는 건 결국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타격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밸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 이제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빠지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경기 침체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죠. 주가가 약세장으로 가려면. 주가가 비싸다고 무조건 약세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주가가 비싼 상태에서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트리거가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금리가 너무 오르는 경우.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올라서 이제 채권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투자하기가. 이제 그런 경우와,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다가온 경우.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제 버블이 생겼던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세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는 아직 확실치 않고, 이제 하반기에 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것도 변수가 좀, 감세 법안이란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고,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10년물이 4.5까지 올라오고, 6까지 올라오면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타격을 받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5% 돌파하고 올라가면 박살이 나겠죠. 근데 어쨌든 미국 재무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코인도 발행하잖아요. 그 달러 그 국채를 베이스로 하는, 담보로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법제화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국채 수요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제 글로벌하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금수요가 늘어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들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장기채 금리가 잘 이제 4.56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증시는 아직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버블 영역에 아직 머물러 있는,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기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 거의 버블 영역에 있다가, 이때 제가 이제 여기서 더 오를 확률은 3%에서 5%, 떨어질 확률은 95%, 97%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파란색 선, 이 추세선이거든요. 파란색 선이 돌아섰어요. 이렇게 꺾였거든요. 이게 자세히 데이터를 보면 꺾였어요. 근데 과거에도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추세선이 꺾인 경우는 다시 이걸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요번에 예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추세가 꺾일 정도로 빠졌었다는 거죠.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추세가 꺾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봐도 그렇고, 밸류에이션도 여기서 이 IT 버블 때 말고는 이런 자리에서 위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온 적이 없었거든요. IT 버블 정도가 돼야지 올라오는 건데,
글쎄요, 이거는 뭐 지금 AI 혁명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IT 버블 때처럼 이렇게 기술주가 한 번 더 버블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추세적으로는 어쨌든 이 상승 추세가 밸류에이션의 추세가 꺾였다는 거죠. 이게 꺾였기 때문에 꺾이고 나면 이게 갈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밀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냉정하게 보면. 이때도 보시면은 빠졌다가 올라왔지만 이게 꺾이니까 이렇게 밀려 내려가잖아요. 예, 요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 장기 추세선이 꺾이니까 잘 못 가잖아요, 여기서. 요때도 그랬고.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추세가 꺾일 경우에는 저희 경험상 꺾일 경우에는 바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 번 더 쉬었다가 간다든가 또는 완전히 약세장으로 다시 접어든다든가 저희는 이제 약세장으로 접어드는 쪽에 이제 한 표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위치가 만만치는 않다. 그러니까 여기 장기 밸류에이션도 지금 버블이거든요. 장기로 봐도 버블이고 단기도 봐도 버블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주식을 많이 가져가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그러니까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 거는 주식을 100을 하면 한 2, 30 정도. 내가 이제 주식을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은 한 2, 30만 원 정도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좀 단기 채권을 갖는다든가 또는 현금으로 만들어 온다든가 좀 현금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20, 30%만 들고 가도 괜찮은 자리다. 그러니까 그 정도 들고 가면 이렇게 빠져도, 약세장에 빠져도 현금이 많으니까 뭐 더 사면 되잖아요. 바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한 거지. 지금 주식을 내가 100을 갖고 있는데 원래 주식을 지금 한 50 이상을 주식을 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시장은 버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예전 IT 버블 때처럼 말도 안 되게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버블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거를 바라보고 막 배팅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확률은 작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와서 부러질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비싸지면 위험한 거고요. 싸지면 기회인 거고 이제 그거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뭐 매크로가 어떻게 될지, 뭐 트럼프가 더 이상 미친 짓을 더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는 항상 머릿속에 기준을 잡는 거는 밸류에이션으로 기준을 잡는 게 항상 옳은 것 같아요. 그게 비싸지면 조심하고 싸지면 좀 욕심을 내고 이거가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진리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비중을 좀 줄여서 조심해야 될 때다. 한 20, 30%만 들고 가면 여기서 버블이 생기면 그 20, 30% 가지고 먹을 수 있잖아요. 다 파는 것도 아니고. 저희 펀드도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주식 비중이 한 20, 30%로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뭐 더 올라가면 그거 가지고 먹으면 돼요. 먹으면 뭐 아쉬울 건 없고. 근데 여기서 급락하면 밸류에이션이 맞아가지고 급락하면 뭐 나머지 현금 가지고 더 대응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여유 있는 좀 포지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지표 중에 명목 GDP 성장률에서 국채 금리를 뺀 지표예요. 요 파란색 선이. 요건 뭘 의미하냐면 금리를 초과하는 GDP 성장이 있으면 어떤 거죠? 이건 기회비용보다 기대 수익이 큰 거잖아요. 주식시장이 강세로 가요. 반대로 국채 금리보다 낮은 명목 성장률이 나오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거는. 왜냐면 금리는 높은데 성장은 낮고. 이러면 그 돈을 빌려서 뭔가 사업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하면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초과 수익을 의미하는 건데 어떤 투자 행위를 했을 때 기회비용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 그 갭만큼을 더 이제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프로핏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수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선으로. 그래서 이 선이 0보다 낮게 이렇게 내려오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반응하죠? 약세로 반응하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리보다 성장이 낮다 이러면은 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채권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채권 사는 게 낫는 거고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좀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죠.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성장에 비해서.
이게 성장은 이퀄 뭐죠? 이게 기업 실적이에요. 기업 EPS. 명목 GDP 성장률 이퀄 EPS인 거죠. 기업의 주당 순이익의 증가율. 물론 이게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더 프리미엄에 붙어서 더 높게 성장을 하는데 어쨌든 동행하는 거죠. 기업의 실적이 명목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 기업 실적이 플러스 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따라가는 거니까 일종의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의 EPS가 많이 증가할수록 기대 수익이 높은 거니까 결국은 기대 수익 빼기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도 이랬고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렇게 높아졌다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이것도 역시 0을 깨기 직전인 거죠. 보면 경기 침체 지표들도 그렇고 이런 어떤 일종의 그 성장 모멘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장 모멘텀 지표도 지금 거의 0을 깨기 직전까지 와 있어요. 요런 자리까지 와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턴해서 다시 올라가면 땡큐인데 트럼프는 요걸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길 기대하는 건데 이제 관세를 걷고 감세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규제 완화를 해서 기업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게끔 해주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감세만큼 소득이 늘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저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갈지 아니면 턴에서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은 어렵지만 현재 위치가 여기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자리까지는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게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 주식시장이 간 적은 없거든요. 과거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크게 날 때 주식시장이 막 간 적은 없기 때문에 위로 이번에도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어쨌든 2분기는 지금 성장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 명목 성장률이 2분기 때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2분기 때는 이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성장률이 여기서 떨어지거나 금리가 치솟거나 그러니까 재정위기 때문에 금리가 5% 이상 넘어가거나 이것 때문에 금리가 여기에서 이제 금리가 4.6에서 4.8, 5로 갈수록 주식시장이 막 타격을 받잖아요. 지금 보면. 받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도 있어요. 성장 그대로인데 금리가 막 튀면 그것도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이게 금리가 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장이 많이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그걸 반영해서 금리가 오르는 게 있고 지금 미국 금리처럼 채권이 잘 안 팔려가지고 또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신용등급이 떨어져가지고 채권에 대한 투매가 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있죠. 후자인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전자인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도 이게 같이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지금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면 같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반영해서 올라가는 금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크게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지표들 중에 이런 지표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런 지표들도 약간 이제 경계 위험권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금리가 안 오르는 게 중요하고요. 장기 금리가. 그 다음에 명목 GDP 성장률이 좀 확 부러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2분기까지는 괜찮은데 3분기에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채권 대비해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인데 요게 내려올수록 이제 채권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기회비용과 기대 수익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요때 2000년 IT 버블 때 이만큼 내려왔었거든요. 이게 가장 이제 주식 매력도가 떨어진 상태였었어요. 주식이 고평가, 채권은 저평가. 요거는 지금 현재 여기는 여기예요. 여기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이때처럼 IT 버블 같은 게 일어나면. 근데 지금 자리도 사실 웬만한 그 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저점이라는 건 이렇게 턴하면서 이제 주가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요 정도 위치면 이제 주식의 채권으로 자금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채권 시장이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금 이동이. 그래서 이 자금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미국 단기 채권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버핏도 미국 장기 채권 안 사고 단기 채권만 샀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게 장기 채권을 많이 사는데 채권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지금은 좀 장기 채권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모멘텀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금융여건지수라고 해서 요 금융여건지수는 리스크 지표 중에 하나예요. 미국 금융시장에 돈이 얼마나 잘 도느냐. 요게 이렇게 떨어지면 돈이 아주 잘 도는 거예요.
돈이 잘 돈다는 건 경제도 좋고 뭔가 어딘가가 부실이 생기지 않고 금융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 주식이 좋아요. 예. 근데 이게 갑자기 턴하고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돈이 잘 안 도는 거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다 그러면 이거는 뭐 박살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오를 때마다 보면 조금씩 이제 주식시장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죠. 2022년도에도 그랬고. 22년도에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약간 턴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추세가 한번 턴하면 쭉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데, 뭐, 턴했다가 다시 빠졌다 이러지 않거든요. 이게 추세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턴을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수치를 보면 턴을 했어요. 턴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모멘텀상으로도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려면 경기도 나빠지고 경기 침체가 와야 돼요. 그래야지 돈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로 봐도 요게 이제 저희가 잘 보는 지표인데, 어쨌든 수치상으로 지난달에 이렇게 턴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좋은 사인은 아니에요. 어쨌든 모멘텀 상으로도. 그리고 미국 증시하고 채권으로 이제 해외 자금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인데, 요거 보시면 채권은 약간 꺾였죠. 추세가 약간 꺾였어요. 좀 나간다는 얘기고요, 돈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미국 그 채권 그 금리가 좀 올랐던 거고요. 주식은 그렇게 꺾이진 않아요. 이렇게 둔화되고 있긴 한데 그렇게 나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더 좋아서 다시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가 있는 돈들은 주로 이제 헤지펀드나 뭐 큰 기관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팔았거든요. 팔고 그다음에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쪽으로 돌렸는데, 최근에는 중국도 많이 사고요. 근데 최근에는 중국을 오히려 많이 먹었으니까 팔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약간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성악개미가 이제 미국 투자하고 뭐 이런 부분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뭐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있어요. 채권도 생각보다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이런 걸 보면 좀 미국 달러가 너무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충격을 받아서. 110, 달러 인덱스가 110 정도에서 지금 99까지가 내려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죠. 이런 걸 비하면 사실은 달러가 너무 밀린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 달러가 밀리는 건데, 달러 약세가 너무 심리적인 게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또 뭐 제2의 프라자 합의 뭐 이런 루머가 돌면서 좀 과하게 반응해서 좀 내려온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미국 증시고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는 지금 기술적으로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당장 뭐 급락이 나올 만한 조짐은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주식은 지금 굉장히 장단기 고평가돼 있고 거의 버블 영역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모멘텀 아까 봤잖아요. 경기 침체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변곡점에 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삐끗하면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모멘텀 지표도 되게 위험한 자리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지표도 위험한 자리에 와 있고,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버블 영역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의 밸류에이션의 추세에도 꺾였고, 그 다음에 리스크 지표들도 돌아서고 있고,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는 역시 아무리 봐도 그냥 한 20, 30%까지 줄여놓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